반갑습니다. 태풍이 어마무시하게 올 줄 알았더니 사실은 어, 기대만큼 뭐 크지 않아서 좀 약간 썰렁한 기분인데. 음, 막 들어오는구만. 잠깐만. 봅시다. 왜 누가 안 들어왔나? 윤선, 차민재. 그래, 나중에 보고 들어오겠지 뭐. 그래, 김진호, 진호야. 김민재. 네, 어, 민재는 이거 2장까지 다 읽었나? 자본주의? 2장 중반입니다. 2장 중반을 읽고 있어. 보험까지 읽었습니다. 그래, 그 몇 페이지 안 되는데 그 읽지 그거를 안 읽으면 어떡하냐 이놈아. 저 지금 집에 와서 계속 읽고 있었는데요. 차민재, 네, 민재는 다 읽었나? 네, 다 읽었습니다. 그래, 차민재 군은 이 책에 별점을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별점 5개가 만점이면. 근데 이 책이 약간 자료가 약간 최신이 아니라 좀 나온 지 된 책이어서 음. 저는 그 3.5 그 정도 주겠습니다. 어, 그래. 어, 이게 한 10년 전쯤에 나온 책 같은데 10년 만에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나, 민재? 음, 음, 네, 바뀐 것 같아요. 그래. 그래. 박건영, 박건영 군, 마이크가 안 되나? 이혜지, 안녕하세요. 미루 안녕. 송미루는 다 읽었나? 저 반밖에 못 읽었어요. 아니, 그 반을 읽어오라고 했는데 반의 반밖에 못 읽었다는 건가, 그러면? 네, 송미루. 뭔가 약간 모자라. 죄송합니다. 그래. 이시은, 네, 그래. 시은이는 자본주의 이 책을 2장까지 다 읽었나? 저도 반밖에 못 읽었어요. 왜, 바빠? 시은? 네, 아까까지 계속 학원에 있다가 음, 왔는데, 그래도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 김성현, 네. 성현이 다 읽었나? 띄엄띄엄 읽긴 했는데 다 읽었습니다. 띄엄띄엄. 그래. 구윤성, 근데 그래. 윤성이는 다 읽었나? 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반밖에 못 읽었어요. 아, 이 전체적으로 이 완독률이 너무 떨어지는 긴장감이 떨어지는구만. 음, 이럴 때는 혼을 한번 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정다민, 네, 다민이는 다 읽었나? 네, 그래. 다민이는 이 책이 어, 읽을만 했나? 이해하는데 아니요, 너무 어려웠나? 네, 네, 아, 그래. 그러면은 오늘 수업을 통해서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경민, 네, 경민이는 이 책 다 읽었나? 읽기는 했는데 응. 용어가 조금 어려워서 시간이 약간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지난주, 지지난주 비교적 좀 가벼운 책을 해서 아마 한 이 정도면 내가 읽을 수 있겠지. 뭐 책 전체도 아니고 반권인데 뭐 이렇게 접근을 하면 무레모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1시간 내지 2시간만 집중해서 읽어도 다 읽을 수 있는 가벼운 책이라면 어 그래 미루 알겠어. 이 책은 아무래도 좀 이론이 있고 그런 책이어서 약간 쉽지 않을 수 있지요. 아, 그러면 못 들어오는 애들이 있지. 고경민이 잘 안내를 하고 있구만. 김나연, 대한여중 김나연. 네, 나연이는 책을 다 읽었나? 네. 그래. 나연이는 이 책 좀 재미있었니? 이게 그냥 약간 EBS 다큐를 약간 책으로 한 형식이라서 음, 약간 조금, 약간 그래도 다른 경제 서적 같은 거에 원래 가지고 있던 이미지에 비해서 좀 쉽게 읽혔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학생들한테, 일반인들한테도 좀 읽을 만한 책이지. 우리가, 한 3, 4개월 전에 죽은 경제학자? 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사실은 지난번에 이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를 한번 했는데, 어, 그 책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벼운 경제 책이고, 지금 지난주 이렇게 좀 가벼운 책을 하다가, 다시 이론서로 돌아와가지고, 약간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 음, 잘 해봅시다. 너무, 완독률이 떨어지면 우리가 수업하는 것이 별 의의가 없어서, 이 책을, 그냥 이 수업은 선생님이 작년부터 계획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벌써 뭐 40회 이상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사실 책을 읽으라는 프로그램이야. 책을 읽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너희가 그래도 일주일에 적어도 뭐 한 100페이지 이상의 책은 좀 계속해서 읽고 적어도 1, 2년 정도 이런 식으로 계속 읽다 보면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 문해력이 좀 길러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이렇게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심야에 진행되고 수업을 줌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긴장이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긴장을 풀지 말고 이거 그 우리 수업 중에 제일 중요한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면 좋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대부분 학생들이 중3 학생들은 어, 이번에 자소서 쓰고 면접도 봐야 되고 하는데 이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질문들이 나올지 모르는 다는 점에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통해서 자기 의견을 좀 만들어 보고 실제로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답변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이런 능력들을 기르는 시간으로 불어하고 있으니까 어, 난 이번 주는 좀 힘드니까 못한다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책들을 다 읽어오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 책이 다 마무리까지 할 거니까 다음 주에는 뭐 이렇게 못 읽었고 반절만 읽었고 뭐 이런 케이스가 나타나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해봅시다. 자, 일단 자본주의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럼 자본주의의 자본은 무슨 뜻일까? 김진호 군, 네, 자본주의라고 할 때 이 자본은 무슨 말이야? 자본이요. 자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뭐라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아, 그러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건 필요 없잖아. 어차피 돈은 뭐 원숭이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진호야. 네, 그지? 그냥 자본은 돈이다 이거지. 네, 그러면 선생님이 너한테 세뱃돈을 이렇게 줬어. 네. 그럼 나는 나이가 갖고 있는 자본을 너한테 준 건가? 어, 아니면 진호가 슈퍼에서 라면을 하나 샀어. 그리고 돈을 내잖아. 네, 그러면 진호는 자본을 낸 건가? 맞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자연스럽나 이게? 이게 맞다고 해야 될지 슈퍼 아줌마가 야 자본 좀 내 이렇게 할 거야? 아닌 것 같아요. 좀. 이게 돈은 돈인데 돈 중에 어떤 돈이 자본이란 말이야. 그러면 뭐 사과 중에 뭐 파란색의 사과를 뭐 아울이라고 한다. 뭐 이런 것처럼 뭔가 더 어떤 돈이잖아 자본은. 네. 생각해 볼까? 김민재, 네. 음, 야 자본은 어떤 돈을 자본이라고 하냐? 음, 지금 순간 거래하기 위해 사용한 돈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편의점 얘기랑 똑같이 되니까. 그렇잖아. 음,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구매하거나 거래를 위한 돈은 아닌 돈이 있을까, 그러면? 어떤 잠깐만요. 돈이지? 그래, 한번 생각해 보자. 고경민, 네. 지금 이 답은 뭔가 경민이 네. 답해 보자. 어, 자본, 뭔가 생산? 생산할 때 사용되는, 음, 그렇지. 자본은 생산의 도구로서의 돈을 자본이라고 해. 이 자본이라는 말 자체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돈을 자본이라고 하는 거야. 이 자본주의 혹은 자본 이런 말을 이 유명하게 만든 사람이 칼 마르크스의 자본이라는 책 혹은 자본론이라고도 하는데 어, 우리 학원에도 이 자본론이란 책이 교무실 서재의 책장에 이게 저 5권짜리인가?
이렇게 이만큼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 자본이라고 할 때 이 자본은 너희 MCM 이런 그 명품, MCM도 명품이지? 명품을 들어봤지, 경민아? 네. 음. 자본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MCM이라는 것을 자본은 뭐지라고 하면 MCM을 떠올리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프라임을 붙이면 돼. 돈이란 뜻이고 상품이란 뜻이야. 그리고 돈. 무슨 말이냐면 돈을 집어넣어서 상품을 만들고 다시 돈을 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체제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를 해서 상품을 만들어내. 자, 그러면 이 상품이라는 것이 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 민재야, 차민재군, 네. 선생님이 양떼를 막 길러가지고 양털을 막 뽑아 이렇게 잘라가지고 선생님이 실을 만들어가지고 선생님이 그 옷을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네. 이렇게 입고 다녀. 이 옷은 내가 직접 만들어서 내가 입은 이 옷은 상품인가? 자급. 상품인가? 아니죠. 그러면 상품은 뭐가 상품이지? 뭐, 자급자족이나 이렇게 물물 교환이 음, 아닐까요? 뭐라고? 자급자족이 아니라 물밀교환하는 거. 자급자족이나 물물 교환으로 막 하는 물건 이런 게 아니라 음, 돈으로 사고 파는 음. 씬. 그러면 선생님이 이 옷을 민재한테 주고 민재가 선생님한테 뭐 사과 5개를 줬어. 그럼 이건 상품이 아닌가? 물물 교환. 이런 것도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물건 중에 내가 남한테 팔고 혹은 남한테 살려고 하는 물건을 그거를 상품이라고 하는 거야, 굿즈 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내가 돈을 넣어가지고 내가 밥을 이렇게 먹어가지고 뭐 이렇게 시장에서 장 봐가지고 내가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은 상품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똑같은 밥을 만들더라도 이것을 바깥에 내다 팔기 위해서 만드는 밥이라면 그건 상품이야. 자, 이렇게 투입된 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자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상품을 만들어서 내다 팔아. 그래서 우리는 또 다시 돈을 버는데 이 새로운 돈은 원래 돈 더하기 알파가 있는 거지. 알파는 뭐야? 이윤이지. 아,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돈 중에서 내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을 팔아서 새끼를 치려고 이윤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돈을 자본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적 자원 이런 말 쓰잖아. 천연 자원 이런 거. 석유를 그냥 석유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석유를 통해서 상품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이윤을 얻자면 뭐 천연 자원이 되는 거지. 인적 자원? 선생님이 인적 자원이란 말을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는 않는데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돈처럼 자본처럼 돈 자본처럼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서 이윤을 얻는다면 선생님이 너희들을 고용해서 뭐 김밥을 만들게 하고 김밥을 팔아가지고 이윤을 얻는다면 너희는 나의 인적 자원이 되겠지. 인적 자본이 되겠지. 자원도 되고. 이 자본이라는 말은 돈 중에 돈을 벌기 위한 돈, 쉽게 얘기하면 그것을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주의를 붙였잖아. 그러면 자본주의는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아는 바대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구윤성 군, 네.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할 때 뭘 자본주의라고 해? 어,
그 자본, 자본가가, 그러니까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음,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음,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인정되는 사회? 인정되는 그런 사회. 그러면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는 어떤 사회가 있어? 어, 윤성이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나? 우리 사회는 어, 자본주의 사회인가? 네. 그러면 자본주의가 아닌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어? 어, 북한이요. 그건 자본주의 아닌 것 같아. 그럼 뭐가 다르지? 북한은 뭐가 안 되니까 자본주의가 아니야?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어, 이시은, 네, 음, 시은이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나? 네. 그러면 자본주의의 특징은 뭐지? 음, 뭔가 생산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필요한 이익 같은 걸 얻는 거? 그렇지. 내가 상품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것. 다시 말하면 음, 지금 이 MCM, 돈을 넣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이것을 마음껏 용인하는 사회가 바로 자본주의 사회지. 그러니까 돈을 넣어가지고 돈을 버는 것은 정당하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회는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회가 있다는 얘기네. 그지? 시은아? 네. 그런 사회는 어떤 사회야? 그 공산주의? 그렇지.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대개념으로서 이 자본주의라는 말이 원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마르크스나 같은 이런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니네는 본주의야. 이렇게 비하하는 비칭, 멸칭이었단 말이야. 멸시하는 거였어. 니네는 캐피탈리즘이야. 이렇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이 자본주의라는 말이 너무 당연하고 자본주의가 아닌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렵고 자본주의는 정상, 자본주의가 아닌 것은 비정상.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가 돼버렸단 말이야. 세계가. 그지? 현실적으로 뭐 중국이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공산당, 뭐 중국 공산당 이렇게 있지만 뭐 쟤네도 자본주의 사회랑 다를 바가 없고 북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지만 시장이 돌아가고 뭐 다를 바가 없고 쿠바? 쿠바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통상 그 자유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이 소유권의 자유, 내 맘대로 내 소유를 내 맘대로 한다. 그 다음에 혹은 뭐 음,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대개념으로서 사유재산의 자유를 사유재산을 국가가 세금으로 이렇게 걷어가지 않고 충분히 개인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래서 그 돈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는 뭘 싫어하는 거야? 야, 사람이 돈을 가지고 상품 만들어서 또 돈을 버는데 이익을 얻는다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볼 때는 이거는 인간이 없다, 이 사이에는. 그러면 돈을 넣어서 상품을 거쳐서 돈이 나온다면 이 플러스 알파 이유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는 거야. 자본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를
뭐 거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칼 마르크스에 이 돈을 넣어서 자본주의는 돈을 넣어서 상품을 얻고 플러스 알파를 얻는데 이 알파는 도대체 어디에서 갑자기 생겨났냐는 거야. 선생님이 10,000원짜리를 하나 가지고 밀가루하고 이스트하고 사가지고 설탕하고 사가지고 빵을 만들어가지고 12,000원을 벌어. 팔아가지고 12,000원에 이 빵을. 그러면 이 빵이 2,000원은 어디서 나왔냐는 거지. 어, 이수, 네, 음.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있죠. 그 만 네네, 원짜리 돈으로 상품의 재료를 사가지고 2,000원을 내가 벌었어요. 빵 팔아서. 그럼 이 2,000원 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음, 그 모든 재료를 조합해서 만드는 데에 걸리는 시간과 노력에 대한 비용 아닌가요? 그거를 간단히 얘기하면 어, 노동력이라고 볼 수 있지. 네. 그러니까 나의 노동력을 넣어가지고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알파는 누가 가져야 되나? 노동력을 쓴 사람이 가져가야 되죠. 자, 지금 수호하고 선생님이 같이 동업을 해서 내가 돈을 내고 수호가 빵을 만들었어. 네. 그러면 이 이유는 누구 건가? 음, 둘 다의 것이죠. 둘 다의 것인가? 네, 그러면 자, 네, 삼성에서 예를 들어서 그 핸드폰을 삼성의 갤럭시 뭐 노트 뭐를 만들었어. 네, 근데 여기에 그러면 자본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네, 앱이 들어가지. 그다음에 상품을 만들었지. 네, 그러면 이것을 팔면은 또다시 돈이 나오고 네,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이윤이 나오겠지. 네. 그러면 이것은 삼성의 자본가의 것인가 아니면 삼성의 노동자의 것인가? 같은 질문이야. 친부기 감독입니다. 이소 네. 누구 건가? 삼성 회사의 사장 거야? 아니면 그 삼성이 주주들 거야? 아니면 삼성에서 이거 노동자들이 만들고 기획하고 설계하고 이런 사람들 거야? 저 이유는. 이거는, 엠빵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빵. 그렇지. 엠빵을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돈 냈고 이수호가 만들었잖아. 네. 그럼 몇 대 몇으로 나누면 될까? 음, 그거에 대한 비를,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고요. 정신욱, 네, 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질문을 받아서 신우가 답을 해보자. 몇 대 몇으로 몇 대 나누는지요? 몇으로 나누면 되나? 선생님하고 신우가 같이 동업을 해가지고 빵 한 개를 팔어. 그러면 빵 한 개당 2,000원씩 남는데, 그러면 네, 내가 이 전체 10,000원을 냈잖아. 네, 그리고 너는 노동력을 넣었어. 네. 그러면 너랑 나랑 몇 대 몇으로 나누면 되나? 6대 4 정도. 6대 4로 누가 6이야? 이제 낸 사람이 6이죠. 선생님이? 네. 고마워. 네, 나를 좀 더 많이 챙겨줘서 고마운데, 이거 쉽지 않은 문제란 말이야. 네, 맞습니다. 이게
과연 이 돈은 얼마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냐는 거야. 이 이윤에. 실제로 자본론을 쓴 칼 막스는 야, 니네 잘 생각해봐라. 니네 돈을 넣고 돈은 나왔는데 이윤이 생겼으면 얘가 새끼를 친 건데 그 새끼 친 과정은 인간의 이 노동력밖에 없다는 거야. 이게 노동가치설이야. 자본주의를 말한 사람의.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노동자의 노동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는데 막상 노동하는 사람들은 프롤, 레타리아라고 하는 노동자들은 굶어 죽게 생겼고 이 노동하지 않는 소수의 몇 퍼센트 되지도 않는 이 자본가들, 부르주아들은 일하지도 않고 돈만 넣어가지고 계속 돈을 번다는 거야.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가지고 겨우 자기의 생존, 노동력을 계속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생존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실제 세상을 만들지도 않는 앉아가지고 돈만 투입해서 더 많은 돈을 얻고 더 많은 걸 투입하니 더 많은 것을 또다시 얻어내는 이 한 줌밖에 안 되는 얼마 되지도 않는 애들이 사실은 얘네들의 몫을 이렇게 빼앗아가지고 많아진다는 거야. 박건영, 박건영 군, 어, 고경민, 네. 마르크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음, 근데, 아니, 물론, 어? 그, 음, 경민아, 네, 그 현대자동차에서 네, 일하는 노동자가 이렇게 네, 많잖아. 네, 그래서 가가지고 바퀴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하잖아. 그런데 삼성전자, 그 현대자동차구나. 현대자동차의 주주들은 주식을 네, 갖고 있는 그 자본가들은 네, 일하지 않고 자기 자본을 이렇게 넣어놓고서 주식이 오르거나 아니면 매출이 나와서 이윤이 나오면 배당금으로 돈을 받는다고. 네, 그럼 이 사람들은 돈을 넣어서 또 돈을 그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렇게 받는데 그럼 실제로 이 돈은 노동자의 몫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거야, 마르크스는. 근데, 어, 맞지 않나요? 맞는 것 같아? 노동자들이 원래 그, 근데 그 주주들한테서 그 자본을 얻어서 그 돈으로도 뭔가 그래도 생산을 해서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그걸로 생산을 해서 또 다른 그러면 이윤, 자본 플러스 이윤을 그럼 얻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러면 근데 그 주주들도 기여를 하고 있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떤 기여를, 네. 돈이 없었으면, 그지? 처음에 자본이 없었으면 회사나 공장을 만들 수도 없었겠지. 네. 음. 그러니까 이 돈을 내가 빵 사먹는 데 써먹지 않고 이걸 음,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참았잖아, 내가. 네. 그지? 그 참은 만큼의 참고서 이거를 생산에 투자하면 또 이게 회사가 망할 수도 있잖아. 네. 그래서 내가 이 회사 망할까 안 망할까 이렇게 고민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잘 넣어놓고서 이 회사가 잘 되라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넣어놓고 잘 되면 나도 이익 가져야지 이런 욕망으로 갖다 놨으니 나는 이 돈을 써버리지 않고 여기다가 투자를 했고 그 인내심의 만큼 이거 자동차 사고 싶은데 사지 않았잖아 내가. 그리고 그 돈은 거기에 들어가서 생산의 재료가 됐지 자본이 됐지. 그러니 네. 나한테 돈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네. 비판할 수 있단 말이야. 네.
마르크스의 생각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상한 장면이 있어. 마르크스는 무슨 주장을 하려고 했냐면 이 세상은 모두 다 노동자들의 노동의 몫인데 이 노동자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1800년대 말에 다 굶어 죽어가고 있었다고. 어린아이들도 손이 작다고 작은 포탄을 닦지 않으면 얘는 자기 몫의 빵을 못 먹고 굶어 죽는 사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이. 그런 세상을 보면서 마르크스가 야, 이건 안 된다. 그러면 이 세상을 바꾸려면 쟤네가 주인이고 쟤네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마르크스가 얘기한 MCM 다시 이 얘기를 한 거야. 세상은 잘 들여다보니까 노동자들이 다 만들고 있는데 결국 얘네들은 자기 노동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임금만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자본가들이 다 쓸어간다. 빈익빈 부익부가 생겨나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 이상 소비할 수 없어서 공장들은 망할 거고 그 공장들이 망하면 실업자 때문에 공장들이 망하면 소비자들은 더 돈이 없을 거고 더 돈이 없으면 또 공장은 망한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붕괴한다. 그러니 공산주의 사회가 될 거고 이런 것들이 망하지 않게 하려면 국가가 전체를 통제해가지고 나눠 갖자. 자,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지금 선생님이 야, 그렇지 않아. 나 이 최초의 자본 그냥 만든 거 아니야. 나 이거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았어. 어, 이름이 비슷한데요. 막스 베버. 마찬가지로 독일의 사회학자인데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프로테스탄트는 우리가 통상 청교도라고 하는 신교, 개신교라고 하지, 교회, 성당 말고 자본주의 정신. 이 자본주의가 발달한 근대의 1800년대 말에 활동했던 독일의 사회학자인데 이 사회학자가 유럽 사회를 이렇게 지켜보니까 2차 세계대전 전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사이쯤에 이 세계를 봤더니 영국, 프랑스, 독일은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자본주의가 발전을 했는데 스페인, 스페인, 포르투갈, 그 다음에 뭐 위쪽에 네덜란드도 있지. 네덜란드도 발달했고 네덜란드,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잘 나가는데 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하고 이탈리아, 뭐 그리스 이런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하고 가난하더라는 거야. 그 당시에 뭐 지금은 또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봤더니 사회학자니까 사회를 잘 지켜봤더니 아 이쪽은 신교, 개신교, 교회 다니고 이쪽은 구교, 가톨릭, 성당을 다니더라는 거야. 사람들이 주로 섞여 있긴 하겠지만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아 그러면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들의 청교도들의 어떤 윤리가 이런 자본주의를 만드는데 영향을 끼쳤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막스 베버가. 굉장히 아이디어가 뛰어나죠. 사회 현상을 보고서 그것의 어떤 원인을 다른 것에 찾겠다는 거잖아. 그러면서 지금 막스 베버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개신교의 정신은 칼뱅이라고 하는 장 칼뱅이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 스위스에서 활동한 종교개혁자가 만든 이 예정설이라고 하는 이론이 개신교의 근본 이론인데 이 예정설이라는 것은 내가 신한테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신의 선물이라는 거야. 가톨릭에서는 여기 성당 다니는 친구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병든 사람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힘들어하면 하나님이 딱 보고서 득점, 감점보다 득점이 많네. 그러면서 넌 천국. 어떤 나쁜 놈이 막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야, 너 씨 감점 너무 많아. 지옥.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애매한 애는 연옥이라고 가운데에다 갖다 놓기도 하고. 단테의 신곡 같은 데 나타나는 그런 여러 지옥의 모습이라든지 천국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과거 가톨릭의 생각인데 칼뱅은 그런 거 없다는 거야. 자꾸 그렇게 하니까 돈 주고 면죄부 사가지고 이 교황, 신부, 추기경 이놈들이 자꾸 그렇게 팔아먹는다고. 우리가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을 것처럼.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만들 때 구원할지 안 할지, 얘를 천국 보내 지옥 보낼지 애당초에 만들어 놨다는 거야. 하나님은 미래도 다 알고 있으니 얘가 어떤 행실을 할지 안 할지 다 알고 있으니까 아예 만들 때 이전구는 지옥 보내고 정신은 천국 보내고 이렇게 결정이 돼 있다고, 예정돼 있다고. 그러면 인간은 뭐 하면 돼? 그냥 구원이 예정된 사람이라고 믿고서 열심히 살으라는 거야. 꽝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 이거. 그러면 인간한테 주어진 것은 뭐냐? 구원은 하나님한테 정해졌으니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어떤 확신 같은 어떤 단초, 힌트가 필요할 텐데 그것이 바로 직업이라는 거야. 이거를 독일어로는 베르프 이렇게 써야 되나? 베르프 혹은 영어로는 컬링이라고 하는데 소명이야. 신께서 나한테 명령한 바가 있다는 거야. 만약에 선생님이 국어학원 원장, 국어학원 강사라고 하는 이 직업을 가지고 너희들을 잘 가르쳐서 성적을 잘 내주고 훌륭한 사람 되라고 한단 말이야. 국어 잘하는 사람 만들려고 해. 그러면 나는 그것을 열심히 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구원받을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몰라.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고 나머지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 이 믿음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들었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한테 주어진 이 국어를 가르치는 이 직업에 집중하고 열심히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 다음에 내가 향락을 즐기지 않고 술도 안 마시고 PC방도 안 가고 이렇게 해. 맨날 기도만 해. 검소하게 입고. 그럼 나한테 뭐가 생기지? 담이나 정담인? 네. 왜 이렇게 마이크에 바짝 대고 얘기를 해봅시다. 담이나? 네. 음. 칼뱅이라고 하는 그 개신교의 종교개혁자가 이 예정설이라는 걸 만들면서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니까 너는 열심히 너가 하나님이 왜 어떤 직업으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 불렀는지 그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직업을 수행하렴 이랬어. 그래서 알겠어요. 그럼 저 열심히 일할게요. 그런데 너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담배도 피우면 안 되고 너는 육체적 욕망은 더럽고 이건 무가치한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검소하게 살고 너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랬어. 그럼 선생님이 열심히 일하고 돈을 안 쓰면 선생님한테 뭐가 생기지? 담이나? 한 이미지? 음, 너무 빡센가? 자, 김나연. 네? 선생님한테는 뭐가 생겨? 열심히 일하고 돈 안 쓰면? 스트레스가 생기나? 몸에 사리가 나오나?
지금 어떤 맥락에서 이 얘기를 하는지를 잘 잡고 있어 보면 막스 베버가 무슨 책을 썼다고?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썼다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국어학원 강사로 부르셨어, 이 땅에. 그래서 나는 너희들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 그런데 열심히 가르침과 동시에 나는 돈을 안 써. 왜? 육체적인 뭐 이런 향락이나 이런 걸 전혀 즐기질 않아. 매만 검소하게만 살아. 그럼 나한테 뭐가 생긴다고? 자본이 생긴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칼뱅의 예정설, 소명의식, 검소함, 그것의 결과가 뭐라고?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스위스의 자본주의의 발달이고, 반면 가톨릭은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돈이 안 모인다는 거야. 그래서 은행이 발달하지 못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뒤떨어졌다. 얘네들에 비해서. 김나연? 대한여중님. 네, 네.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이 개념이 그럴듯한가? 음, 그런 것 같긴 해요. 돈을 별로 안 쓰면 돈이 계속 쌓이니까 자본이 생기고. 그지? 그러면 막스 베버가 칼 마르크스한테 비판할 수 있겠지. 자본주의 네, 정신은 신에 대한 봉사와 근면함과 검소함의 근거이다. 그래서 자본가들한테는 그런 근면과 검소함으로 모인 그 자본이 그에 더 돈을 벌게 해주는, 늘려주는 기능을 한다면 그것은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하겠지. 네. 음. 그러면 자, 나연이는 막스 베버가 보는 사회가 더 나은 것 같으냐, 아니면 칼 막스의 자본론에서 얘기하는 사회가 더 맞는 것 같은가? 음, 이 질문은 다시 하면 아까 그 생산된 상품을 팔아서 얻은 이유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가겠지. 네, 막스는 노동자의 것이라고 할 거고, 막스 베버는 자본가의 것이라고 하겠지. 그지? 네. 나연이는 선생님하고 선생님이 10,000원 내가지고 밀가루와 이스트를 사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내가 12,000원을 벌었어. 너는 나이가 돈을 내고 빵은 네가 만들었어. 그러면 우리가 번 2,000원을 몇 대 몇으로 나누면 될까? 약간 지금 현재 약간 돌아가는 음. 그 사회에서는 한 7대 3이나 8대 2로 나누지 않을까요? 그럼 선생님이 팔 갖고, 그지? 네, 노동자인 김나연이 팔은 아니지? 네. 자, 그 비율은 누가 정하나? 분배의 몫의 비율은 누가 정하나? 누가 잘라 이거? 자본가가 자르지 않아요. 처음에 이렇게 이제 계약할 때. 노동자들이랑 뭐 계약하고 이렇게 노동자들 고용할 때. 그거를 자본가한테 맡기면 그게 자본주의지. 그게 사회가 그것을 정할 거야. 자본가들 니네 못 정해. 사회가 정할 거야. 그래서 최저임금은 얼마고 자본가들의 니네 목 우리 안 줄 거야. 그 자본은 국가가 다 독점할 거야. 국가은행에서 돈은 다 돌릴 거야. 그러니까 니네는 노동해서 노동한 월급만 받는데 그 노동한 월급의 비율도 그냥 나라가 정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인 거지.
우리가 통상 이 배분의 몫을 정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정치라고 합니다. 정치는 사회가 만들어낸 이 전체 몫을 몇 대 몇으로 누구한테 얼마를 나눠줄 건지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예전에는 치고 패고 총칼로 싸웠는데 말로써 혹은 다수결로 설득해가지고 혹은 손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 편이 법을 만들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정치라고 한단 말이에요. 정치는 몫을 나누는 거예요. 이건 외워야 돼. 정치는 뭐다? 몫을 나누는 거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밤낮 싸우잖아. 정치인들이 밤낮 싸우는 이유는 뭐야? 정치가 몫을 나누는 거니까. 내 몫을 더 갖고 오고 싶잖아, 사람은 누구나. 우리 집단이 더 많이 갖고 오고 싶고. 어, 차민재군, 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자본가한테 몫을 더 줘서 기업에 자본을 더 넣어서 돈을 더 많이 벌으라고 자본가들한테 혜택을 몫을 더 주는 게 좋을까? 아니면 노동자들한테 몫을 더 떼주고 자본가의 몫을 떼주는 게 좋을까? 현재 음, 상태에서 어느 쪽에 힘을 더 실어주고 싶어? 차민재는 음, 자본가. 자본가? 이유는 네. 왜냐하면은, 음, 현재 어렵긴 한. 현재 노동자들이 더 많이 갖고 간다고 생각하는구나. 자본가에 비해서. 정당한 몫이잖아. 자,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잠깐 해보자. 아리스토텔레스 정의란 뭐냐? 각자에게 제 몫을 주는 거라는 거야. 그 각자에게 제 몫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내 몫이 더 크다고, 내 공헌이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얘기해가지고 나눠 갖는 것. 이게 정치라고 한단 말이야. 지금 선생님이 민지한테 어떤 질문을 한 거냐면 자본가하고 노동자라고 하는 이 두 계급이 있는데 우리 사회도 있잖냐. 삼성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고 이재용 회장도 있고 저기 무슨 롯데니 뭐 이런 회장들 막 돈 많은 재벌들도 있고 여기 뭐 사장들도 있고 막 이렇잖아. 그 사장들은 일하지 않고 대신에 자본을 넣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같은 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자본가들이 몫이 없지 않다는 거야. 자본가의 몫은 마르크스처럼 없어, 니는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편협한 거라는 것은 이제 얘기를 했어. 하지만 마르크스가 얘기한 것이 아예 근거가 없지는 않아. 돈을 넣어가지고 이윤이 나왔는데 그 이윤은 누가 만들었어? 노동자가 노동에서 넣었으니 그 노동의 값이 또 몫이 있는 거지. 그러니 이 두 체계 사이에서, 두 이론의 사이에서 그러면 현재 우리 사회가 나눠 갖고 있는 방식 있잖아. 이게 우리의 정치의 현 주소야.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면 우리 국민들이 그 비율을 정한 거라고 지금까지. 지금 대한요즘 김나연이 얘기한 것은 8대 2 정도로 나눠 갖는 것 같으래. 뭐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눠 갖는 어떤 식으로 어떤지 지금 갖고 있잖아 우리가. 그러면 현재 우리 사회가 더 정의로우려면 다시 말하면 더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주는 방향이 이제 잘 들어. 자본가한테 더 주는 거야? 비율을 노동자한테 더 주는 거야? 또 자본가. 노동자본가? 네? 자본가. 자본자. 자본가? 자, 왜? 왜냐하면은, 음, 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네. 구윤성, 네. 어, 정치는 각자에게 제 몫을 잘 나눠줘야 되는 거지. 네. 서로 뺏어가지고. 그러면 구윤성이 대통령이 된다면 정치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잖아. 네.
그러면 너는 현재 우리 사회에 이 더 정의롭고 더 효율적이고 좋은 나라,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자본가한테 돈을 줘야 돼, 노동자한테 돈을 줘야 돼? 어, 자, 김성현 군, 네. 성현이가 대통령이면 자본가 비율 높여줄 거야, 노동자 비율 높여줄 거야? 노동자요. 왜? 왜가 준비되면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해지, 예지야, 이해지. 선생님 예지를 계속 뭘 안 시켰더니 잠이 들었나? 아, 마이크가. 음, 그래. 다음 주까지는 잘 고쳐보자, 예지야. 음, 어, 담이나 정담인. 네. 담인이는 정담인 대통령 되면 현재 자본가들한테 돈을 더 많이 나눠주는 게 좋은 것 같아? 노동자들한테 비율을 더 높여주는 게 나은 것 같아? 노동자요. 왜? 지금은 재벌을, 아니, 자본가가 더 많이 벌고 있지 않아요? 그 많이 버는 건 자본가가 많이 벌 수도 있는데, 그 회장님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지. 그런데 지금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각자에게 제 몫을 준 거냐고. 그러니까 그 제 몫이라는 것이 있잖아. 그 예를 들어서 다민이하고 선생님 같이 농사 졌는데 다민이는 호미가 자고 깨작깨작 해가지고 한 시간밖에 안 일했고 선생님은 뭐 소처럼 막 뒤에 막 쟁기를 끌고서 막 죽어가고 이래가지고 24시간 일했는데 다민이하고 똑같이 나눠 가질 수는 없잖아. 네. 그러면 몇 대 몇으로 나눠줄 거냐 이런 거잖아.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가 돈을 넣어가지고 이 돈을 벌게 해준 자본가들한테 주는 비율이 현재 사회가 있고 노동자들은 그 돈을 가지고 그 상품을 만드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나눠 갖는 몫이 있는데 다민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균형이 정확하게 잘 만든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좀 고치고 싶으면 어느 쪽에 노동자한테 좀 더 주고 싶으냐 자본가한테 좀 더 주고 싶으냐 이런 얘기야. 네. 생각을 해보자. 고경민 네. 경민이 대통령은 경민이 대통령 이상하구나. 고경민 대통령님께서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어디다 힘을 실어줄 건가? 자, 저는, 어? 어, 네? 어디에? 저는 노동자, 왜? 그, 뭐지? 자본가들이 응, 돈을 지원해주긴 하지만 그 생산품을 만드는 거는 노동자들이잖아요. 응.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없으면 자본가가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그 생산품이 만들어질 수 없잖아요. 그럼 자본가도 똑같이 얘기하겠지. 내가 돈 안 줬으면 니네 공장이 지금 공장 세우는데 내가 돈을 얼마나 썼고 땅 사는데 내가 그 땅 살 걸 빵으로 사 먹었고 치킨 사 먹었으면 좋았을 걸 니네 지금 공장 만들어가지고 해줬으니 니네 월급 받고 먹고 살고 식구들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게 다 나 때문이다 이 새끼들아 그러면서 돈은 내 거다 이럴 거 아니야. 음, 용민아. 그러게. 그러면 자본가한테 더 줄 건가? 근데, 음, 만만하지 않네요. 대통령, 야, 또 누가 대통령 해야 되나? 보자. 손진혁, 손진혁 군. 네, 네, 지금까지 논의를 잘 듣고 있었지? 네. 응.
진혁이가 대통령이 되면 자본가한테 비율을 더 줘야 돼? 노동자한테 비율을 더 줘야 돼? 노동자한테 더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음, 자, 진혁 잠깐만 선생님 얘기를 해볼게. 지금 그 너희가 이게 말하기 방식하고 상관이 있는 건데 근거가 떠오르기 전까지는 둘 중에 결정하는 게 아닌 거야. 그냥 지금 우리가 너희 선생님이 이런 질문들을 면접이나 혹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 그러면 어떤 주장에 대한 것은 너는 그러면은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자본가 편이야, 노동자 편이야 라고 했을 때 내가 직관적으로 저는 노동자 편인데 왜? 그러면 나는 내가 노동자니까요 라든지 그게 더 간지나 보이는데 뭐 이런 식으로 느낌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 이거 논리를 물어본 건데 논리를 물었다는 건 사실은 주장을 묻는 게 아니라 근거를 묻는 거란 말이야. 자, 이시은 대통령, 네, 음, 어, 선생님이 볼 때는 이시은은 정치를 하면 어떨까? 어, 시은이는 정치인이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 그냥 객관적으로요? 너가 정치인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아? 뭔가 자신이 이 사회에 대해서 뭔가 바꾸고자 하는 게 있고 그런 의견이 생긴다면은 정치인을 하는 쪽이 더 좋다 생각해요. 그래, 그것도 괜찮겠지, 시은아. 네. 그럼 시은이는 자본가들이 더 많은 몫을 받는 사회가 좋을 것 같아? 노동자들이 더 많은 몫을 갖는 사회가 좋을 것 같아? 현재보다? 음, 이것도 조금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음, 일단 그냥 개인적으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노동자니까 그 사람이 일한 만큼의 그 대가 같은 거를 더 줘야 된다는 생각이 큰 것 같아서 노동자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음, 근데 잘은 모르겠어요. 어, 그렇지. 뭔가 지금, 어, 그, 음, 뭔가 이 문제 핵심에 더 들어갈 수 있는 답변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어, 김나연? 네? 김나연 대통령은 어느 쪽에다 힘을 실어주면 좋을 것 같을까? 어, 정치 권력을 너한테 줘서 이 정치는 몫을 배분하는 거라고 했잖아.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는 크게 자본가한테 더 많이 주자는 편과 노동자한테 더 많은 주자, 양쪽이 서로 이쪽이 기울었다, 이쪽이 기울었다라고 주장한단 말이야. 자본가들을 더 돈을 많이 벌게 해줘서 얘네들이 회사를 더 만들고 회사 공장을 더 많이 돌리면 실업자들도 없어지고 우리 사회가 더 풍요로운 사회가 된다. 이것도 타당한 말이지. 이런 주장을 우파라고 하고, 야, 노동자들이 돈 벌어가지고 소비를 해야 공장을 돌리고, 노동자 이코르 소비자라는 점에서 노동자가 월급을 더 많이 가져야 소비를 더 많이 하고, 소비를 더 많이 하면 공장에서 핸드폰 더 많이 사고, 공장 더 많이 돌리면 실업자 더 없어지고, 그래서 노동자들한테 지금 돈이 너무 적게 가고, 실업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경제 발전이 안 되는 거야. 돈이 있다면 노동자 줘야지, 라고 하는 것을 좌파라고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뭐 둘 다 맞는 말이니까 지금 계속 이게 우리 전 세계가 반반으로 나눠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고 미국의 민주당은 좌파고 공화당은 우파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우파고 바이든은 좌파인 거야. 굳이 나누자면 뭐 둘 다 우쪽으로 가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좌파고 윤석열 대통령은 우파인 거야. 그래서 문석열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법인세,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 대한 법인세를 인하했단 말이야. 왜? 세금을 깎아줄 테니까 니네 사업 더 많이 하고 더 투자 많이 하고 세금 우리가 깎아줄게. 너 돈 번 거 안 가져갈 테니까 너 마음껏 돈 벌어. 그러려면 너희 계속해서 사람 뽑아야 되잖아. 사람도 더 많이 뽑고 일 좀 잘 해봐라. 우리가 세금 적게 걷어줄게.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야 니네 돈 많이 받았으니까 세금 많이 내. 이거 가지고 최저임금 높일 거야. 이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돈 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좌파라고. 김나현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디다가 비율을 더 실어줄 거야? 제 생각에는 이 자본가들이 있어야, 물론 노동자가 있어야 그 자본으로 일을 하지만 돈이 있어야 이렇게 경제가 돈다고 생각해서 자본가들에게 더 힘을 실어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선생님이 반론을 하면 어떤 반론이 가능하냐면 자본가들이 지금 돈이 없지 않아. 돈이 많은데도 투자하지 않고 돈을 다 어디다 투자하냐면 은행에 투자해가지고 이자놀이만 하고 있고 실제로 이자놀이를 하고 자본 그 부동산 투기만 하고 이렇게 자산만 돌리고 있지 실제 공장 안 만들어. 그러면 실업자가 없어지지도 않고 빈익빈 부익부 돈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부자 되는 사회. 그러면 부익 부지만 빈익빈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으니 자기 노동력으로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돼가지고 그러면 노동자들이 돈이 없으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공장이 문을 닫고 공장이 문을 닫으면 니네 자본가들도 망해 라고 비판을 하겠지. 반론을 해볼까, 따연? 이거 어려운 문제지. 이게 쉬운 문제였다면 쉬운 문제였다면 지금 자본주의 사회가 된 지 근 100년,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100년쯤 된다고 치면, 서양 기준으로 한 200년, 300년, 뭐 그전에도 자본주의 씨앗은 있었지만, 이런 게 아직까지도 싸우고, 아직까지도 선거 때마다 정확하게 반반으로 딱 나뉘어가지고, 나는 이쪽, 나는 저쪽으로 싸운단 말이야. 쉬운 질문은 아니지. 그런데, 어쨌든 우리 사회는 자유주의,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가 말한 대로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시장이 최대한 자율적인 기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를 돌리자라고 주장하는 사회야. 그걸 알려면 기본적으로 사회 시간에 배우는 수요 공급 곡선의 의미는 이거는 최소한 이거는 알아야지 경제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수요는 사려는 마음이야. 정이니까 그냥 외우는 거야. 수요는 뭐다? 사려는 마음. 공급은 팔려는 마음이야. 사려는 사람 마음은 가격이 이렇게 높으면 조금밖에 안 사고 싶어, 양은. 팔려는 사람은 가격이 높을 때 몽땅 내다 팔고 싶고 가격이 싸면 내다 팔고 싶지도 않아. 그러면 이렇게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가지고 시장에서 만난단 말이야, 시장에서. 시장에서 이렇게 만나면 이만큼의 가격으로 이만큼의 수량이 팔려서 전체 요만큼의 경제적인 효과를 얻는다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수요자들이, 수요의 마음들이 어떤 상품의 수요가 늘어나면 이것은 평행이동을 이렇게 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면 지금 공급이 일정하다고 할 때 가격은 늘겠지. 나는 더 비싼 가격에 살게. 아니야, 내가 먼저 더 비싼 가격에 살 거야. 이런 뜻이지. 반대로 공급이 늘어나면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수요가 일정하다고 할 때 가격은 점점 떨어지는 거지, 밑으로. 자,
아이고. 이쪽이 가격이고 이쪽이 수량.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뭐라고? 공급이라고. 팔려는 사람 마음이고. 이렇게 되는 게 수요. 사려는 사람 마음이야. 그러면 시장에서의 가격은 여기서 결정되겠지. 자, 그러면 시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가지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져서 수요가 늘고 수요량이 늘고 반대로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높아지고 공급이 많아지면 공급자들끼리 경쟁하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리 때문에 굳이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자율적으로 조정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손이지. 애덤 스미스가 얘기한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는 뭐야? 시장의 가격이야. 그리고 애덤 스미스는 어떤 주장을 하는 거냐면 지금 어떤 공급자가 사실은 요만큼의 수량일 망정 나는 요 가격에도 팔 준비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막상 시장에 가보니까 이 가격에 팔리네? 그러면 요만큼의 요만큼의 가격을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겠지. 이 사각형의 넓이만큼.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시장에서 요 가격에 요만큼 팔려고 했어. 그러니 그 사람은 시장 가격이 여기인 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와, 이만큼 개이득. 어떤 사람은 이만큼 개이득, 개이득, 이득. 이라고 생각하는데 요걸 촘촘히 계산하면 요 삼각형의 넓이만큼 공급자들은 이득을 봤다고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서 그래서 이것을 생산자 잉여 생산자가 이익이다. 반대로 이 수요는 소비자잖아.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비싸지만 그래도 나는 이만큼은 사야겠다. 이만큼은 사야지. 라고 했는데 실제 와서 시장에서 보니까 요 가격에 팔아. 그럼 나는 이만큼 가격 낼 생각이 있었는데 집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싸니까 와 이만큼 이득이네. 마찬가지로 이런 높은 가격에도 살 사람은 있었는데 이 사람도 시장에서 요 가격에 균형 가격에 샀으니까 나 이만큼 이득. 마찬가지 이것도 요 삼각형만큼의 넓이만큼 소비자가 잉여 남는다는 뜻이네. 소비자가 이익을 받네. 그러면 요 전체 삼각형은 이제 총잉여라고 한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운 거래를 했더니 지금 이 전체 삼각형만큼의 생산자도 이득이고 소비자도 이득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 일종의 이론이고 하니까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요거는 좀 이렇게 사회 공부하듯이 좀 외워야지 자본주의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경제 이론이지 수요 공급. 수요는 사려는 마음, 공급은 팔려는 마음. 수요 공급이 만나서 시장 가격과 수량이 결정된다. 자, 지금 이 책을 다들 읽었는데 뭐 읽은 학생도 있고 안 읽은 학생도 있는데 이 책을 읽은 학생이라면 1번부터 5번까지 질문에 대해서 2장까지 선생님 질문을 뽑았는데 이 질문의 답을 다 할 수 있을 거야.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민재 군, 근데 왜 물가는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게 자본주의 약간 원동이 결국에는 돈인데 이게 그럴까? 중앙은행에서 돈을 계속 찍어내지 않고 그렇게 그러니까 물가 오르는 게 결국엔 화폐량이 많아서 화폐 가치가 내려가서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는 공급을 안 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금리가 인상해서 다 저축을 하면서 결국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니까 그 거래가 활발해지지 않고 망하게 된다. 네. 그게 자본주의 그거 아니에요. 어, 그 자본주의를 한꺼번에 설명을 하긴 했지만 이 정확한 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잘 민재가 잘 생각을 해봐. 자, 김민재 군 네. 물가는 왜 안 내려가나? 음, 잠깐만요. 아, 잠깐만 이거 기다려. 고민했었는데. 구윤성, 네. 물가는 왜 절대 안 내려갑니까? 이 책에 의하면. 어, 일단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나른하구만. 김진호, 저 한번 다시 김민재. 사람들이 소비와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가가 반동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제 통화의 가치도 계속 아, 잘 모르겠습니다. 뭐야, 김민재. 생각을 정리하고 근거를 정리가 되면 얘기를 하라고. 정신호, 네. 왜 물가는 절대 안 내려간다고 합니까? 이 책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갈수록 돈을 많이 찍어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돈을 많이 찍어내서 그렇다. 네. 그거 말고는. 지급 그거 말고는 준비율과 물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 그거는 약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수 네. 지급 준비율과 물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 지급 준비율과 물가의 관계성이요? 응. 지급 준비율이 만약에 10%라고 하면은, 응. 만약에 은행은 100원을 저축을 했다고 하면은, 응. 이제 나머지 10원만 이제 지급 준비율로 냅두고, 응. 나머지 90원은 누군가에 대출을 해주면은, 이 돈은 190원이 되게 되는 거죠. 응. 어떻게 190원. 보면, 이제 190원이 되게 되죠.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90원이라는 돈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렇지. 통화량이 90% 늘었지. 네. 그럼 돈이 늘었다는 것은 돈의 그 통화량이 늘었다니까 돈의 가치도 떨어지게 되죠. 그렇지.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어 물가는 물가는 결국에는 계속 올라가게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통화 승수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대출을 해주고 그러니까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핵심인데 은행은 뭘 가지고 돈을 버냐면 돈을 빌려가지고 남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이 저축 이자는 조금 주고 저축하는 사람한테는 이자를 조금 주고 예금한테는 조금 주고 대출 받아가는 사람한테는 이자를 많이 끌어내가지고 이걸 예대 금리 차라고 하는데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를 가지고 은행이 돈을 번단 말이야. 네. 그런데 그러니까 최대한 돈을 많이 빌려주는 것이 은행 입장에서는 이익인데 그래가지고 과거에 돈도 없는데 100% 돈을 다 빌려줘 버리면 어느 날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을 찾을 때 줄 돈이 없고 그러면 은행은 파산하게 되니까 적어도 10%뭐 지금 뭐 10% 이하로 지급 준비율이 유지되지만 적어도 10% 정도는 갖고 있어라라고 하는 게 지급 준비율이잖아. 네. 그러면 이 10%라고 치면 100원이라고 하는 뭐 지금 수호가 얘기한 대로 100원이라고 하는 돈이 한국은행에서 찍어냈지만 이것이 한 번 은행을 거쳐서 대출이 되는 순간에 90% 다시 90원을 90원의 10%는 지급 준비율로 A은행에 놔두고 또 그거를 다시 대출하면 그것에 또 0.9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늘어나면
두 배고 세 배고 막 늘어난다는 거지. 통화량이.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희소한 것이 가치가 있다는 거야. 희소 가치라고 하지. 그러니까 돈은 계속해서 이런 대출과 지급 준비율 아주 작은 정도의 지급 준비율을 놔두고 나머지를 계속 대출해주는 그런 방식 때문에 굳이 한국은행이 돈을 계속 찍어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꾸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과정에서 통화량이 급속히 늘어난단 말이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왜? 자본주의는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것, 이자를 받는 것이 정당하니까. 그러면 이런 사회에서 통화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통화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와 대응되는 물건의 가치는 자꾸만 돈에 비해서는 가치가 높아지는 거지. 왜 돈이 지금 물을 계속 타고 있는 거잖아. 희소성이 떨어지잖아.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동일한 화폐를 가지고 교환할 수 있는 물건은 점점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가가 안 내려간다는 거야. 통화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그러면 이 통화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이제 물가가 계속 올라갈 텐데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지. 자, 그러면 지속적으로 반대로 경기가 불황에 빠져가지고 아무도 소비나 투자를 하지 않아. 예를 들어 정부가 지금 미국 정부처럼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이 뭐 매달 뭐 7%, 6%, 뭐 이렇게 너무 높아지니까 이거 때려잡겠다고 이자율을 높인단 말이야. 이자를 높이면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소비를 하거나 돈 빌려서 소비하거나 자동차 사고 집 사고 하거나 아니면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치킨집 차려가 돈 벌어야지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소비와 투자가 위축돼가지고 물가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계속적인 물가 하락이라고 하는 디플레이션은 좋은 현상인가? 내가 어제 예를 들어서 치킨을 2만 원에 한 마리 사 먹었는데 한 달 있다가 15,000원이 돼. 그러면 개이득이잖아. 아싸 이러면서. 김나연, 네. 인플레이션은 그냥 왠지 나쁜 것 같아. 왜? 나는 월급은 똑같은데 물건값이 자꾸 올라가가지고 내 돈의 구매력인 실질 구매력이 점점 떨어져 나는 상대적으로 그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디플레이션이 돼가지고 된다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부자 된다는 얘기네. 그지? 아까 치킨 얘기처럼 어, 일시적으로는 약간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그럼 계속 가격이 떨어지면 좋은 현상인가? 아니요. 왜? 아까 이 디플레이션이 돈이 안 도는 그런 현상인데 이 정부가 통화량 증가에 제동을 걸고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게 되면서 소비가 이렇게 줄어들면 그 공급도 같이 줄어드는데 이때 기업 활동이 위축돼요. 근데 기업은 생산과 투자 일자리를 동시에 줄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일반 거기 일자리가 있던 사람들은 이제 뭐 설 자리랑 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곳이 이제 막히면서 결과적으로 안 좋게 되는. 음, 그렇지. 경기 침체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되면 나연아, 네. 그럼 인플레이션이 되면 좋은 건가?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계속 오르는 거고 보통 아니요. 그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은. 그러면
이제 화폐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필요한 물건을 못 사게 되니까 그것도 결과적으로 좋지는 않죠. 그럼 디플레이션도 안 좋고 인플레이션도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 물가는 올라도 안 좋고 내려도 안 좋은가? 계속 그게 장기간으로 되니까 그게 안 좋은 건데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둘 다 장기간으로 그게 그렇게 되니까 아, 둘 다 안 좋게. 계속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균형을 이루어야겠네. 지금 이런 음, 게 문제라는 거잖아. 네. 인플레이션 되는 것이 너무 장기여서 문제니까 인플레가 됐다 디플레 뭐 이렇게 가격 올랐다 떨어졌다 해가지고 이렇게 되라는 거네. 그러면 이 가격 상승 곡선이 기울기가 0이면 어때? 물건값이 딱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아. 그럼 제일 좋은 건가? 근데 그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물건이 값이 계속 그대로인 게. 음. 그러면 이런 거보다는 이런 게 좋고 하면은 제일 이상적인 것은 이거지만 실제 이상적이지만 불가능하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계속 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저 상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어, 나연이가 아주 잘 설명했는데 디플레이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디플레이션 때문에 소비를 더 안 한다는 게 문제야. 예를 들어서 가격이 자동차를 선생님이 새로 바꾸고 싶은데 디플레이션인 상태야. 그러면 나는 자동차가 3천만 원일 때 오늘 이 자동차를 살까 안 살까 나연아?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좀 더 기다려보자는 생각으로 안 사지 않을까요? 지금 디플레이션이 된다는 것이 보이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처럼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가지고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을 편다면 디플레이션이 예상된단 말이야. 디플레이션 예상되는 순간에 사람들은 소비와 투자를 안 하지. 왜? 내가 오늘 사는 것보다 내일 사는 게 그 이후에 계속 더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데 오늘 사는 놈은 바보지. 그러면 경기를 부양하려면 다시 말하면 소비와 투자를 더 많이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실은 미세하지만 이게 높아지면 인플레이션 돼가지고 통제가 안 되면 뭐 옛날에 통화량이 갑자기 늘어난 마르크화가 늘어나가지고 벽지를 뭐 벽지 살 돈보다는 지폐가 마르크가 싸다고 해가지고 벽지를 돈으로 발랐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든 그런 정도로 이렇게 인플레이션 되면 사회가 망하는 거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미미하지만 물가가 상승하게 만드는 것이 내가 오늘 물건 사는 게 제일 싸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게 만들지. 네. 그래서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경제가 계속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자꾸만 우리가 플러스 뭐 올해 뭐 1.6, 뭐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이 7%,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그 인플레이션 지수하고 거의 유사하거든.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 그래서 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와 소비가 계속 일어나지 않으면 이 자본주의가 거꾸러지고 불황으로 불경기로 장기화돼서 세계공황이 뭐 이게 전 세계가 다 같이 되는 게 이게 세계공황이잖아.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국의 정부들은 사실은 저금리 정책들을 썼고 경제가 꼬꾸라질 것 같으면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고 경기를 부양한다고 해서 찍어낸단 말이야. 어, 지금 그 FRB라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혹은 연방준비은행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달러를 찍어내는데 이것은 과거에는 그 금하고 대응시켜서 금을 갖고 있을 만큼의 달러를 갖고 있겠다라고 미국이 했지만 이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하는데 이걸 끊어버리고 닉슨이
닉슨 이후에 그냥 우리는 돈을 찍어낼 거야. 그냥 근거 없이 찍어낼 거야라고 해서 이 달러가 기축통화가 돼 있는데 미국은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하지 않으면 정권이 바뀌고 하니까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시키려고 하면 달러를 계속 찍어내는 거지. 그러면 계속 빚을 지는 건데 계속 빚을 지면서 빚을 어떻게 갚냐? 그러면 달러를 인수해가지고 갚는 방식으로 지금 세계의 경제 통화량을 계속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러고 있으니 전 세계의 통화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물가는 떨어지지 않는다. 지급준비율과 관련해서는 또 그렇다. 파생상품과 뭐 이런 얘기들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 이 책이 무리가 되는 책은 아니라고 생각해. 물론 이제 학년들도 다르고 지금 독서의 뭐 능력이라고 하는 게 다 같을 수는 없지만 어, 누군가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고 잘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이나 혹은 주변의 어른들한테 질문을 해가면서 적극적으로 읽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좀 이렇게 흐트러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약간 걱정이야. 지금 결석한 친구들도 좀 있고 책의 완독률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잔소리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책을 더 진지하게 잘 읽어오기 바라고 다음 주 목요일에 나머지 부분까지 다 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다시 해봅시다.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고생했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수고했어.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음. 정신우도 안녕. 저 나가기가 야, 정신우, 나가기 안 눌러지네? 왜 늦었어, 너? 저 이제 막 목요일은 맨날 10시에 끝나가지고 학원이 어, 계속 늦을 것 같아요. 열심히 네, 사는구만, 정신우. 다 읽었습니다, 저. 그래, 빠이. 감사합니다. 음.